첫 번째 38쪽이야. 38쪽 문제 8번. 38쪽. 자, 윤지야 들어가냐? 하고 있지? 카메라 롤링.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범위가 38쪽에 있는 문제 8번, 문제 9번 총회법, 분해법 들어갑니다. 38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접근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봐. 총회법, 분해법을 알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1학기 여름에 배웠던 거 잠시 생각해 보자. 먼저 여러분들은 분기법, 그리고 총기법, 그리고 3분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분기법은 뭐냐? 분기법은 상품과 상품 매출이익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라. 나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10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았다. 80만원에 팔았죠? 현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만큼 이익을 냈다. 그렇죠? 이렇게 상품과 상품 매출이익이 분리가 됐다. 분기법이죠. 총기법은 뭐냐? 총기법은 상품과 상품 매출이익이 모을 총자, 합칠 총자. 합쳤다. 합쳤습니다. 뭘로 합쳤죠? 상품으로 합쳐졌죠. 그래서 여기는 차변은 같아요. 현금 100만원. 여기는 상품 100만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분법은 뭐냐? 3분법은 3분법은 상품을 몇 가지로 구분했다? 세 가지로 구분했다. 상품이 들어오면 매입, 나가면 매출, 남아있으면 2월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남는다. 그렇다면 이걸 3분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차변은 현금 100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10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기법, 총기법, 3분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익입니다. 상품 매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보세요.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분기법에서는 상품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이 있습니다. 자, 상품은 80만원어치 팔았어요. 그래서 20만원어치 이익이 남았어요. 이렇게 분기법에서는 상품과 상품 매출 이익이 분리가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분기법입니다. 총기법은 뭐죠? 이 두 가지를 합쳤어요. 그래서 상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100만원으로 합쳐졌죠? 100만원으로 합쳐졌어요. 이게 총기법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분기법에서는 상품 매출이익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총기법에서는 상품 매출이익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할까? 총기법에서는 상품 매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지?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두 가지가 합쳐져도 상품 매출이익은 어느 별에 있다? 어느 별에 있다? 여기 1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맞지? 그렇다면 상품 매출이익은 대변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상품 매출이익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합계를 내요. 맨 마지막에 합계를 내면 됩니다. 합계를 내다 보니까 얘는 차별 합계는 200만 원이더라. 대변 합계는 220만 원이더라. 어느 변이 더 많습니까? 대변이 더 많아. 얼만큼? 20만 원만큼이 더 많아요. 그 20만 원만큼 왜 더 많으냐? 상품 매출이익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총기법에 있어서의 상품 매출이익은 상품 계정, 차변 합계, 대변 합계를 다 더해서 대변이 더 많으면 상품 매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3분법입니다. 3분법은 계정이 T자 계정이 모두 몇 개다?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여기에서 2월 상품 매입 매출입니다. 자, 총기법에서는 그냥 합쳐서 대변이 더 많으면 상품 매출이, 차변이 더 많으면 상품 매출 손실이죠. 간단하죠. 그러나 이거는 3개입니다. 복잡하겠죠.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뭐랑 뭐가 있죠?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는 총액법과 또 하나는 손해법이 있습니다. 총액법은 어디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한다? 어떤 계정에서? 손익 계정에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시험법입니다. 잘 들어라. 그렇다면 손해법은 상품 매출이익을 어디서 계산한다? 이건 매출 계정에서 계산한다.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분기법은 상품 매출이익이 계산이 됐습니다. 총기법은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려면 합계를 내서 대변이 더 많으면 이익입니다. 그죠? 그러나 3분법은 이렇게 3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총액법, 또 하나는 손해법. 총액법은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고 손해법은 매출 계정에서 계산을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차례. 자, 그런데 3분법을 하기 위해선 3분법에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총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계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품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증가와 감소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쪽에 돈이 있습니다. 기초상품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기말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말 상품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기초상품과 기말 상품 이게 되겠고 이거는 결국은 전기 2월, 차기 2월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네. 여기는 매입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운임과 재비용 이것이 들어가죠. 왜? 원가에 매입할 땐 가산이 되니까. 그렇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럼 이 매입과 관련해서 역분계가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매입, 매물이, 할인, 환출은 그만큼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씁니다. 매입, 매물이, 할인, 환출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하면 자산이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출과 관련된 역분계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내가 팔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죠. 근데 이것이 다시 들어왔다면 자산의 증가를 해서 반대편에 쓰게 됩니다. 이거를 번호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책상이라고 하는 서랍 하나에 다 집어넣는다면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서랍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서랍, 매입, 매출, 2월 상품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매입에는 매입과 관련된 모든 걸 기록하겠죠. 그래서 매입에는 2번과 4번이 되겠죠. 매입, 애누리, 할인, 환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출에는 몇 번과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2월 상품은 탈리지 않고 남은 겁니다. 몇 번과 몇 번? 1번과 6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 38쪽 문제 8번에 거기 보면 자료가 있죠.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그 9개의 자료를 거기 있는 T자 계정 2월 상품 매입 매출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죠?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문제를 보면 다음 상품 매매에 관한 자료를 보고 각 계정에 분할 기입하고 총액법에 의하여 마감하시오. 지금 문제 8번을 풀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외상거래이며 매입 재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손익계정은 마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자료를 여기에 있는 2월 상품, 매입 매출, 차변과 대변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숫자 동그라미 3개를 지우세요. 그렇게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상품 재고액. 이거는요, 여기에 전기 2월로 해서 7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당기 총 매입액이 있습니다. 당기 총 매입액은 동그라미 3개를 지우니까 320이죠. 총 매입액은 여기다 320이라고 쓰세요. 물론 여기다가 뭐 외상 매입금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정 과목을 쓰지 않아도 여기다 금액만 쓸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매입 재비용이죠. 매입 재비용은 원가의 가산이기 때문에 차변했습니다. 매입 계정 차변. 매입 애누리가 있습니다. 4번의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액. 4번과 5번은 매입에 있어서의 역분계이기 때문에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해서 50과 15, 그래서 65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6번 당기 총 매출액입니다. 매출은 매출 계정에 있어서 대변에 쓴다 되겠죠? 500. 그리고 7번과 8번은 매출 애누리 그리고 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계정 차변에 쓰겠습니다. 40과 60 합해서 4개입니다. 그리고 거기 맨 9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은 2월 상품 계정 전기 2월의 반대편 한 칸 띄워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기 2월로 해서 금액은 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8번도 문제 9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법이죠? 상분법입니다. 상분법에 있어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그런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 8번에서는 총액법이죠. 총액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액법으로 풀어보자. 근데 총액법이든 순액법이든 딱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번만 이사를 가면 이 상분법에 있어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할 수 있더라. 그게 네 가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 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랬죠? 이사 가는 걸 뭐라 그랬죠? 다 같이 대체. 대체라고 하는 것은 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월 상품 매입 이거는 전부 다 집입니다. 2월 상품인의 집, 매입인의 집. 그죠? 집에서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우리는 회계 용어로 대체라고 합니다. 근데 몇 번 이사를 가느냐? 4번 이사를 가는 거죠. 거기 보면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4번 이사를 가는데 어떤 게 이사를 가느냐? 첫 번째는 기초상품이 이사 가고 두 번째는 기말상품, 세 번째는 매출 원가, 네 번째는 순매출액. 이렇게 4번 이사 가면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2월 상품에 있어서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누구네 집으로 이사 갈까?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갑니다.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갑니다. 왜 이사 갈까요? 왜 이사 갈까?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갈까? 네, 그거는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갑니다. 알겠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더라. 자,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가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 분계, 대체 분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기초상품 70이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가면 이 2월 상품은 무슨 집이 돼야 되니? 빈집이 되려면 차변에 있는 70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70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2월 상품 대변에 70. 2월 상품 대변에 70입니다. 쓰고요. 차변에는 무엇을 쓴다? 이사 가는 곳을 쓴다.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죠?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간다. 매입 70입니다. 됐죠? 요번에 기말 상품도 이사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기 2월 80이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가더라. 이사 가면 무슨 집? 2월 상품이 빈집이 되니까 빈집 되려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걸 차변에 써줘서 금액을 같게 만듭니다. 2월 상품 차변에 80. 그래서 2월 상품 차변에 80. 그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사 갈 곳. 뭘 써준다? 매입을 쓴다.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합니다. 그렇죠? 분계를 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한다? 전기를 한다. 자, 지금부터 전기해 보겠습니다. 밑줄 그으면서 해보니까 잘 보자. 매입 차변에 70입니다. 상대편 2월 상품. 그렇죠? 차변에서 차변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으면 얘는 빈집 되겠죠? 2월 상품 대변에 70. 상대편 매입입니다. 이렇게 기초 상품이 이사 왔습니다. 이번에 기말 상품이 이사 가보겠습니다. 자, 2월 상품 차변에 80. 자, 차변에 80. 상대편 매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니까 빈집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갑시다. 매입 대변에 80.
상대편 2월 상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 손을 잘 보십시오. 차변에 전기 2월, 대변에 차기 2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 이사를 왜 왔을까? 자, 이사 왔으면 2월 상품 이거는 빈집이 되겠죠. 빈집.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다. 그렇죠? 그래서 150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0이잖아요. 0이니까 빈집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와 기말, 전기 2월과 차기 2월이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를 왜 왔지? 그건 약간 앞서가는 거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냐? 무엇에서 무엇을 빼면 매출원가가 되는데?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여러분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있지? 기초상품 재고에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 그렇게 계산해도 답이 나와. 근데 복잡하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계산하면 그냥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차변 합계가 얼마니? 차변 합계가 410이죠. 대변 합계가 얼마죠? 145예요. 그러면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얼마 나오죠? 265만큼이 차변이 더 많죠. 265만큼이 차변이 더 많아요. 그 차변이 더 많은 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65만큼이 더 있는데 이것이 매출 원가다. 매출 원가입니다. 265가 매출 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면 자,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상품 매출 이익과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근데 매출 원가는 여기 265라고 계산이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265를 구했어.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순 매출액만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순 매출액은 누구네 집에서 계산이 되니? 매출인의 집에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매출인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 할인. 그럼 얼마가 될까? 400이죠. 400이죠?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이게 뭐예요? 순 매출액이죠. 맞습니까? 그럼 다 구했어요. 순 매출액도 구했고 매출원가도 구했고. 그러면 우리는 상품 매출이익을 구할 수 있겠죠. 상품 매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 매출원가는 매입, 순 매출액은 매출인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서 만날까? 손익인의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손익인의 집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 매입과 매출은 선생님이 그랬죠. 이건 수익이고 비용이야. 수익과 비용은 무엇으로 마감한다? 손익으로 마감한다. 손익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자. 자,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는 분계, 그게 매출원가 분계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얘가, 그쵸? 얘가 매출원가 265가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면 매입은 무슨 집? 빈집. 빈집이 되려면 얘를 어디다 써야 돼?
대변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매입 대변에 265가 돼요. 그죠? 먼저 써. 그러면 차변은 뭘 쓰니? 이사 가는 곳. 어딘데? 손익. 265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손 매출액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변에 있죠? 이것도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면 무슨 집? 빈집. 그러려면 빈집 되려면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도 똑같은 금액을 써줘야 되겠죠? 매출 차변에 400. 대변에는 뭘 쓴다? 이사 갈 곳. 누구네 집? 손익입니다. 400. 끝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전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빨간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니까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전기하겠습니다. 손익 차변에 265, 차변에 265, 상대편 매입 대변에 265, 상대편 손익입니다. 여기서 이 손익은 무엇을 의미하죠? 매출 원가를 의미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또 해볼까? 매출 차변에 400, 상대편 손익이죠. 그죠? 손익 대변에 400, 상대편 매출입니다. 다 전개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매입과 매출에서 전부 다 이사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빈집이 됩니다. 해볼까요?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같아지겠죠. 얼마로 같습니까? 410으로 같아지겠죠. 이사 왔으니까 빈집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도 이사 가니까 빈집이 됩니다. 어떻게? 500으로 되겠죠. 500 이렇게 빈집입니다. 이사 왔죠?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자, 지금부터 질문해 봅니다. 요 매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입 265는? 얘는 매출 원가죠. 얘는 무엇을 의미하죠? 순 매출액이죠. 그러면 순 매출액 400에서 매출원가 265를 빼면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싶었던 무엇이 계산이 돼요? 상품 매출이익이 계산이 된다. 얼마가 됩니까? 135가 되죠. 이 135라는 상품 매출이익이 누구네 집에서 계산이 돼요? 손익인의 집에서 계산이 되죠. 이렇게 손익인의 집에서 상품 매출이 135가 손익인의 집에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 무슨 법? 총액법이 되는 것입니다. 총액법. 알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손액법도 설명합니다. 손액법 설명할게요. 자, 잠깐만 여기서 좀 커트 좀 해줘. 이번에는 총액법이 아니라 손액법에 의해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액법에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이사 가는데 2번 이사 갈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손액법에 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처음에는 기초상품과 기말상품이 매입인의 집으로 이사 가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알겠죠? 분계 들어갑니다. 자, 이 대체 분계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사 가는 거 2월 상품이 전기 2월 70이 이사 가면 빈집 되니까 반대편에 쓰는 거. 그래서 2월 상품 70 차변에는 매입 같습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써야 그래야 빈집이 되겠죠. 그래서 2월 상품 80 이사 갈 곳 매입 80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아까처럼 전개하겠습니다. 매입 차변에 70 상대편 2월 상품 대변에 2월 상품 70 상대편 매입. 두 번째 기말 상품 이사 갑니다. 2월 상품 차변에 80 상대편 매입입니다. 매입 대변에 80 상대편
2월 상품. 이렇게 해서 기초와 기말이 매입인의 집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이사와서 이 2월 상품은 빈집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150으로 같아서 빈집이 됐습니다. 이사와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빼면 얼마? 265가 차변에 있더라. 요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매출 원가가 잘 보세요. 이 매출 원가가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갔다.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면 총액법입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기 싫어해. 누구네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매출인의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손해법의 시작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손해법 잘 해야 됩니다. 손해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매출인의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얘는 무슨 집? 빈집. 빈집 되려면 반대편에 매입 대변에 265라고 써야지 빈집이 되겠죠. 이사 가니까 매입 대변에 265. 차변에는 이사 갈 곳 어디죠? 손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265. 자, 카메라 잘 보세요. 여기서는 매출로 했죠. 근데 총액법에서는 여기서는 손익입니다. 네,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죠? 그러나 손해법에서는 매출인의 집으로 이사 가더라. 요거를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전개해 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입 대변에 265. 그런데 상대편 매출입니다. 그쵸? 그리고 자, 매입했죠? 이번에 매출 차변에 265. 상대편 매입입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매입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서 빈집이 됩니다. 그래서 410. 요게 매출원가가 매출 계정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순매출액. 순매출액입니까? 총매출액이죠. 총매출액. 요거는 매출 애누리 할인. 요거는 매출 원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를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대변 합계 500에서 차변 합계 365를 빼서 얼마 나옵니까? 135가 나오죠. 135는 아까 총액법에 있어서의 상품 매출이익입니다. 그쵸? 총액법에 있어서 상품 매출이익이 매출 계정에서 계산이 됐더라. 그쵸? 매출 계정에서 자, 500에 대변에서 차변 합계를 빼니까 135라고 하는 상품 매출이익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상품 매출이익이 매출 계정에서 계산이 됐다? 그럼 이거는 뭐다? 손해법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상품 매출이익이 여기에 135가 자, 대변에서 차변을 빼니까 대변이 135가 더 많아요. 요게 상품 매출이익입니다. 상품 매출이익이 매출인의 집에서 계산이 됐으니까 손해법.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걸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135가 있죠. 근데 매출 이거는 마감을 해야 돼요. 수익이니까 무엇으로 마감한다? 손익으로 마감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135를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근데 이 135는 상품 매출이익이니까 여기 보세요. 상품 매출이익이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 가자. 이사 가면 얘가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가면 무슨 집이 돼야 돼? 빈집. 빈집이 되려면 자, 얘를 차변에 135를 써줘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135. 그쵸? 누구네 집으로 이사 간다? 손익이네 집으로 이사 간다. 손익 135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전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출 차변에 135. 상대편 손익. 그죠? 그리고 손익 대변에 135. 상대편 매출입니다. 그러면 매출은 손익인의 집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서 빈집이 될 겁니다. 500, 500. 그리고 상품 매출익은 1로 이사 왔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품 매출익. 상품 매출익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 상품 매출익은 누구네 집에서 계산이 됐죠? 매출인의 집에서 계산이 됐다. 매출인의 집에서 계산이 된 거 손해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출 원가죠. 근데 매출 원가인데 매입 계정에 보니까 매출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쵸? 이 매출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무슨 법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총액법일까 손해법일까? 손해법. 매출인의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이것은 손해법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손익이라고 매입 계정 대변에 손익이라고 되죠. 이거 손익 계정으로 이사 간 거죠? 손익 계정으로 이사 가는 거 무슨 법? 손해법. 총액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분법에 있어서 상품 매출익을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운 방법 중에서 그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하나는 총액법, 또 하나는 손해법이다. 총액법은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순매출액 400에서 매출원가 265를 빼니까 135가 손익인의 집에서 계산이 됐다. 총액법. 손해법은 매출 계정에 총 매출액 500에서 그죠? 여기에 있는 차변에 있는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과 매출원가를 뺀 500에서 365를 빼면 135라고 하는 상품 매출이익이 나왔죠. 이게 매출 계정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손해법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총액법, 손해법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자기가 제가 이번에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 문제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해봐야 이것이 여러분들 걸로 돼야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게 되겠죠. 수고했습니다.